홍혜인은 할아버지인 홍만대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백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들것에 실려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2달 뒤에 숨이 끊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슬픈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처음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치료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탓에 저 반드시 완치할 때니까 두고 보시라고,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시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하면서 죽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홍혜인이지만 백혈구 수치는 아직까지 기준미달이라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하염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으니 점점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죽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역시나 가장 아쉬운 것은 백현우를 다른 여자에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여자 만날 거야 라고 백현우에게 물었을 때 백현우는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회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 것이라는 걸 홍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운전하고 있는 백현우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홍혜인,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딸 좋은 누나 그리고 좋은 조카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유 이외에도 살아남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만대의 마지막 유언이 들어있는 녹음펜 때문이었어요. 홍혜인이 나가자마자 홍만대가 곧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던 덕분에 모슬이가 비자금의 행방을 캐기 위해 홍만대에게 폭언을 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게 왜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놔서 여러 사람을 고생을 시키냐고, 내 앞으로 해주기로 했으면 내 계좌에 고이 모셔뒀어야지라고 말하면서 홍만대에게 쌍욕을 하는 모슬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모슬이의 음성 이후에는 홍만대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었는데요. 혜인이 너가 아니었으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날 뻔했구나. 옛날 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자고로 문제의 해결은 이를 저지른 사람이 해야 한다는 말이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내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모든 짐을 안고 떠날 테니 퀸즈그룹을 잘 부탁한다. 홍혜인이 홍만대를 보기 위해 방에 들어갔을 때도 홍만대는 홍혜인에게 아가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고, 처음에 홍혜인은 그저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셔서 실수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통해 그제서야 가족을 위해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윤은성과 모슬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아서 악마 같은 두 모자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백현우와 홍혜인이 용두리로 도착하는데 전봉혜가 홍혜인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말아요. 혜인아, 현우야, 너희 둘이 정말 운명이긴 운명인갑다. 현우, 너가 어렸을 때 바다에 빠진 여자애 구해준 거, 그게 혜인이래. 글쎄 엄마, 그게 진짜예요. 백현우는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만 여자아이를 구해주고 나서 오빠를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한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 아이가 홍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잠깐만요. 저를 구해준 사람이 현우씨라고요. 홍혜인은 전봉혜의 말을 듣고도 선뜻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은성이 했던 말에 따르면 자신을 바다에서 구해준 사람은 분명히 윤은성이라고 했고, 맹견으로부터 구해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목걸이까지 꺼내 보여줬는데 당연히 납득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자 곧바로 전화기를 꺼내들더니 윤은성에게 전화를 거는 홍혜인. 윤은성, 하나만 물어볼게. 바다에서 날 구했다는 말 진짜야? 혜인아,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구해준 거 맞다고.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김선아가 홍혜인이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통화가 끝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혜인아, 백서방이 너 구한 게 맞아. 그때 널 바다에서 구해준 아이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던 해병대 캠프 소속이었거든. 그게 정말이에요. 그 순간 홍혜인은 윤은성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사랑하는 백현우라는 사실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백현우가 가지고 있던 mp3를 통해 운동장에서 넘어진 자신에게 데일밴드를 붙여준 사람도 알고 보니 백현우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바다에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도 백현우라니 정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현우씨, 나 구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뭘. 그리고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현우씨가 가지고 있던 mp3 그거 사실 내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현우 씨가 무릎에 데일밴드를 붙여준 여자아이가 바로 나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홍예인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백현우는 그때 그 여자아이에게 첫눈에 반했었잖아요. 홍예인에게 혼날까봐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고 대충 얼버무리긴 했지만 백현우의 머릿속에 그 여자아이는 백현우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딱 한 번 마주쳤던 그 여자아이를 찾기 위해 백현우가 전교생을 쥐잡듯이 뒤졌다며 김양기가 피식 웃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홍예인이라니 무슨 이런 인연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진짜 역대급 운명서사인가? 홍예인은 백현우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낀 나머지 이혼을 취소하자며 건네줬던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백현우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백현우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음에도 백현우를 멀리 떼어내려고 했지만 이렇게 운명적인 사랑을 어떻게 쉽게 떼어낼 수 있겠어요.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 옆에서 죽겠다고,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홍예인인데요. 홍예인이 이혼 취소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하늘이 떠나갈 듯이 기뻐하는 백현우. 그 뒤로 홍예인은 치료를 위해 독일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모든 시간을 백현우와 함께 했어요. 만에 하나 또다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죽음이 기정사실화되는 건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백현우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백현우가 좋아하는 운동장 달리기도 같이 해보고, 백현우랑 같이 손톱에 봉숭아물도 들여보고, 퀸즈백화점 사장으로 일할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소소한 일상을 이곳 용두리에서 백현우와 함께 해보면서 홍예인의 건강도 조금씩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찾기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가장 마지막에 백혈구 수치를 검사해봤을 때 300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는 치료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어준 걸까요? 한 달 만에 만난 연구소장은 이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진단을 내놓았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백혈구 수치가 오르다니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미시즈홍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정도 수치라면 바로 주사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주사 치료를 통해 유의미한 회복까지 관찰된다면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소장님? 그동안 검사를 받을 때마다 가망이 없다는 말만 주구장창 들어왔고 점점 심해지는 선망 증세로 사실상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던 홍예인이기 때문에 홍예인과 백현우는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듣게 되면서 절망했던 홍예인의 마음가짐도 당연히 희망적으로 바뀌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두 사람에게 찾아온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연구소를 나온 두 사람은 일전의 치료를 위해 처음 독일에 방문했을 때와 같이 신혼여행을 온 것처럼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백현우가 잠시 커피를 사러 간 사이에 난데없이 나타난 덤프트럭이 홍예인이 타고 있는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버리죠. 당연히 차량은 거의 반파가 되는 피해를 입었고 안에 타고 있던 홍예인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홍예인은 고꾸라진 차량 안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이미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백현우는 차 안에 갇힌 홍예인을 보자마자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홍예인을 가까스로 빼낸 후에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홍예인의 뇌종양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죽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홍예인을 살리겠다고 다짐하는 백현우였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홍예인을 들이받은 덤프트럭은 우연히 들이받은 게 아니라 모스리의 사주를 받고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윤은성을 학대하는 미국 양부모와 윤은성을 못살게 굴었던 희망상록원 원장을 무자비하게 죽였을 때처럼 홍예인 역시 모스리의 타깃이 돼버렸던 것이죠. 윤은성이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홍예인을 홍만대가 있는 집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았을 텐데 홍예인 때문에 사리분별 못하고 홍만대와 둘이 있을 시간을 주는 바람에 모스리는 홍예인이 남겨둔 녹음펜에 의해 추악한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감수했는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계획을 망쳐버릴 모스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법. 눈치가 빠른 백현우는 홍예인의 치료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모스리가 사주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것 같아요. 그리고 홍예인을 좋아하는 윤은성의 마음을 역이용하여 윤은성에게 알려줄 것이고 분노가 폭발해버린 윤은성은 모스리를 감방에 보내버릴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